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메인 스트리트 팟캐스트의 16번째 에피소드 발제를 맡게 된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이고요. 저는 어제 발매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래간만에 조이했네요.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삼성 안드로이드 M&A 시나리오,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갖고 왔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제 어떤 뇌피셜이고 M&A들은 굉장히 어려운 딜이에요. 그 배리어가 엄청나게 많고 촘촘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뚫고 하나의 딜을 만드는 게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M&A를 검토 단계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딜에 이르기까지 확률이 한 자릿수 %라고 해요. 그만큼 검토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뇌피셜이고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제 머릿속에 어떤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점 미리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여러 상황들이 이 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버뷰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라는 어떤 특성들로 말미암아서 그 비즈니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에피소드가 있었죠. 우리 편집자님께서 화면에 하단에 그 링크도 띄워주시겠지만 혹시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듣기 전에 그 에피소드를 안 들으셨다면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오버뷰는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한 걸 살짝 리캡은 할게요. 그 복습을 조금 해보고 이 M&A 딜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입장과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파는 사람의 입장, 사는 사람의 입장, 그거를 허락하는 그 미국 정부의 입장, 새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M&A 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다뤄봤었죠. 오픈소스는 그 소스 코드를 만인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파치 2.0이라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따르며 뭐 그 세세한 속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의존하는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있다. 이거를 구글은 공짜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또는 이제 다른 중국 제조사들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있고요. 이 중에 특이하게 화웨이는 구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못 단 채로 세상에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화웨이가 구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구글이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픈소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점에 어떤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더 따라붙죠. 안드로이드는 그 자체로는 구글의 직접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경으로 이 M&A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좀 앞으로 계속 짚어볼게요. 자, M&A의 이해 당사자들은 크게 세 명이 있죠.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규모가 큰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이거를 허락을 해줘야 돼요. 세 명의 입장을 짚어보면서 M&A 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먼저 구글 입장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짝 다뤘지만 구글은 미국에서 반독점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를 하게 되면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레미디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분할하는 것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 지금 제가 가디언지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이 독점 상황을 해소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안드로이드는 자체적인 매출 견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도 이걸 파는 게 제일 쉬워요. 다른 거보다. 이해를 음, 하시겠죠? 저 궁금한 그러면 거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는 네. 별도의 법인인가요, 그러면은? 아니죠. 그럼 아니죠.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다 구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독점법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떼라 하면은 저는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같이 붙여서 파는 걸로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나요. 휴대폰과 앱 스토어를 같이 묶지 마라. 이거 독점이다. 이게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체적인 매출 개념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딱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분할했을 때 분할해서 별개 법인으로 방출을 시켰을 때 그럼 그 별개 법인이 안드로이드를 수익 모델로 할 것이냐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M&A 셀이 M&A로서 그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한테 파는 것이 더 현금 확보 능력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 입장을 한번 볼게요.
그 M&A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의 지분, 예를 들어서 51% 이상이 되겠죠? 이걸 사고 파는 행위예요. 뭐 상장 회사인데 좀 규모가 큰 경우 한 20, 30%만 팔기도 하는데 그걸로도 충분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51%를 예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지분의 시장가보다 좀 프리미엄을 더 비싸게 팔아요. 더 비싸게 사고 팔아요. 그게 M&A 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40%를 붙여서 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도 더 된 어떤 삼성의 하만 인수 요건이 좀 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프리미엄은 28%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비싸게 사는 사람은 왜 이걸 비싸게 그 돈 주고 사냐? 왜냐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와 앞으로 살 비즈니스가 합쳐졌을 때 그냥 단순 합이 아니라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 회사가 같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그 시너지의 크기와 연동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너지가 가장 큰 매수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OS가 M&A 시장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는 아주 작겠죠. 뭐 참여하지도 않겠지만 가격을 부른다고 쳐도 아주 작은 프리미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이 가장 시너지가 높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데 네네. 이거의 가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드로이드 자체만 상장사도 아니죠. 구글의 일부를 떼놓은 다음에 이걸 파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그 M&A 딜 스트럭처의 전문가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문외한인데, 문외한인데, 조금 아는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이게 상장, 그 주가의 어떤 시장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회계장부를 보는 거예요. 회계장부에서 뭐였죠? 뭐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자원봉사의 비영리 단체를 떼내는 수준으로 네네. 이제 안드로이드의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안드로이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은 브랜드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 수십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음, 음. 그래서 그 중도를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그러니까 저는 안드로이드에 왜 매출이 없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없다면 DCF를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유형 자산이 있나? 자산이 안드로이드용으로 딱 배정된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진짜 이 가격 산출이. 그래서 막 뭐 10조가 될 수 있고 100조가 될 수 있고 저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골드만삭스나 이 IB에 계신 분들과 아니면 음. 컨설팅사에서 열심히 산출을 해주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있으려나? 그럼 그것도 이따가 그 디스커션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거 넘어갈게요. 그럼 삼성은 지금 돈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사내 유보금이 145조라고 합니다. 이게 사내 유보금이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 맞는데 현금이랑은 또 좀 달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현금만 해도 현찰이 지금 100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미디어에서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M&A 딜을 할 때 파이낸싱을 자기 자체 캐시만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꿀 수도 있고, 그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을 추가 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여러 가지 그 파이낸싱 방법을 동원하면 사실 뭐 400조, 500조 정도라도 가능한 느낌이에요. 근데 400조, 500조 정도의 금액이 뭘 의미하냐면, M&A 시장에 나올 만한 사실 세상 어떤 회사라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쵸. 엄청 큰 네. 돈이죠. 미국의 네. 그래서 빅테크 몇 개 빼고는 다 살 수 있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입장도 조금 재미있을 텐데, M&A 딜은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 그 내셔널 시큐리티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나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좀 허가를 안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혹시 ARM이라는 회사들 다 아시죠? 그 ARM이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작권만 가지고 파는 회사인데 이걸 기반으로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그 스냅드래곤이 주로 삼성 단말에 많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것 반도체법 위배다라는 견지에서 거래를 무산시킨 적이 있고요. 퀄컴 브로드컴도 인수권도 2018년에 무산이 된 적이 있고 주로 통신사들이 많이 이런 일이 있네요. AT&T, T-모빌도 2011년에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는 충분히 어떤 M&A 딜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요.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안드로이드의 해외 매각은 미국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니나
그래도 제 생각에는 중국에 팔리는 것보단 낫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경제나 안보 입장에서 되게 공존하고 협력적인 관계인 미국이나 한국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의 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팔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미국 기업이 해외에 매각된 사례가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스프린트라는 통신사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매수를 한 일이 있었고요. 2012년에 국가 간 대규모 M&A 딜이 뭐 이 정도로 없는 건 아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와중에 또 이제 이 아저씨가 등장을 하죠. 트럼프가 최근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요거 한국, 중국, 독일 어, 공장 모조리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뭐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반도체 보조금도 받고 삼성전자가요. 그리고 미국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들이 많이 옮겨가는 추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분야에서 이런 협력적인 관계가 한미 간에 뭐 진척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좀 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어떤 식이냐면 삼성 너네한테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 대신 이거 허락해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음, 생각을 음. 잠깐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기도 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M&A 딜은 배리오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아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트럼프가 이걸 뭐 달갑게만은 보지 않을 것 같으나 앞으로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겠죠. 자, 그러면 디스커션으로 넘어갈게요. 이 딜이 만약에 작은 확률이지만 이루어진다면 국내외 경제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삼성의 어떤 마지막 기회랄까? 삼성 모바일 사업의 마지막 기회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 모바일 디바이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충분히 세츄레이트 됐고 뭘 음, 어마어마한 혁신을 해서 마켓을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마켓 쉐어를 아이폰을 엄청 먹어버린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음. 그런데 이 M&A가 만약에 된다면 중국 기업은 망한 거예요. 왜? 좀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을 거니까요. M&A가 되면 오픈소스가 안 되는 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래서 건가요? 그걸 찾아봤어요. 이미 배포된 코드는 한 번 배포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대해서도 중국 기업의 지원을 안 해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포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은 제가 예상하기로 이게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어떤 뿌리로 해서 자기네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을 음. 해보는데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칩셋이 나올 때마다 안드로이드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칩셋과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간의 브릿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배포를 해왔는데 이 칩셋 음. 호환성들이 아주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앞으로 중국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가 그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엄청난데 시장 점유율이 그거를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약간 궁금하고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그거를 수정하거나 뭔가 활용해서 뭘 만들면, 그거를 또 공개하고 오픈해야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라서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하고, 그거를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만약에 오픈소스화에서 그냥 클로즈드로 가서 삼성이 다 유지 관리하는 걸로 되면 그거는 그냥 안드로이드 소스를 바탕으로 다른 중국 회사가 자기 혼자 개발하는 것과 큰 차이가 그 음. 밸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글 외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컨트리뷰션으로 안드로이드가 진화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꼭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 삼성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회사들도 음.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뭔가를 개발하면 오픈소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픈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거 우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요? 아, 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상속되지 않아요. 네네네. 내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도 난 이걸 네.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웨이 코드 소스 코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네. 오포, 삼성 소스 코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예, 오픈소스에서 뭔가 큰 진화가 일어나는 건 다 그동안 구글에서 만들어낸 거고, 말은 맞습니다. 오픈소스이지만 그 외부에서 컨트리뷰션해서 진화한 건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이 네, 궁금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뭐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 버그 리포트 같은 거 하고 내가 소스 코드 개선 제안도 하고 이런 어떤 창구들이 있긴 한데 구글 네. 외부에서 이 컨트리뷰션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절차상 아주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신박한 거 아니면? 음, 근데 그러면 구글은 왜 지금까지 오픈해야
했나요? 이게 그 자기의 생태계 전략이었던 거죠. 여러 제조사들이 경합해서 더 좋은 스마트폰을 음, 자기 생태계 내부에서 만들고 거기서 확보된 음.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도 팔고 그걸로 이제 견인해서 뭐 광고 수익도 얻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삼성이 안드로이드 OS를 산다고 했을 때 아마 사자마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스마트폰 마켓시어가 오르긴 하겠지만 삼성이 구글처럼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를 만들고 생태계 전략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조사들이 자체 OS를 개발하거나 제3의 안드로이드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한 5년 뒤에는 다시 똑같은 MS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말 음, 되네요. 각자 도생을 음. 말하는 거죠. 음, 네, 그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 오픈했던 거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안 만들게 스마트폰 제조사들하고 우리 걸 써줘. 대신에 우리는 플레이스토어랑 뭐 앱이 엄청 좋아. 뭐 앱을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놨어. 인 건데, 이제 삼성이 딱 익스클루시비티를 만들어버리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제 갈등이 불이 떨어져서 본인들 걸 만들고 쭉쭉쭉 찢어져, 안드로이드 진영이라는 게 찢어져 나가겠네요. 중국 제조사 연합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음,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럼 중국 MS가, 그러니까 사실 중국 폰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중국인도 중국 OS, 차이나 드래곤 OS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저는 요번에 독점 판결이 나온 것 중에 그냥 안드로이드만 똑대라의 느낌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모아 붙여서 분할해라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음. 이유인 즉슨 안드로이드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는 모델인데 그럼 독점법 위반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 시장의 확인했어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뜯어낸다. 이게 반독점법의 취지일 텐데,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라는 것만의 자체는 오픈소스이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독점법에 위배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독점법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플레이스토어와 광고의 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업의 독점 계산할 때 HHI라는 걸 쓰거든요. HHI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거가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뭐 구글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매출액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상위 몇 개의 기업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뭐 얼마나 크면 이게 인덱스가 뭐 어느 기준을 넘어가서 독점으로 걸린다. 약간 요렇게 그냥 룰 오브 썸으로 독점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액이랑 연동돼서 계산이 주로 되기는 해요. 점유율을 계산을 할 때 매출액 네, 기준적인 점유율 건가요? 계산할 때. 맞아요. 인덱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글은 검색 엔진 그 자체만으로 독점이에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90% 이상 아닌가요? 80% 이상 적어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 독점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마도 음, 매출액과 그 시장 점유율만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판단 근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음, 판다님의 질문에 좀 답을 드리면 안드로이드가 수익이 없다잖아요. 수익이 음. 없는데 어떻게 독점이냐 이 말인데 요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도 들었다가 또 반대로 구글 비즈니스의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죠? 구글은 어떤 비즈니스라는 회사죠? 질 좋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제대로 건강하게 영위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질 좋은 검색 서비스만이 아니라 모객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모객을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생태계를 독점함으로써 모객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분명히 안드로이드 자체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되죠. 예전에 비슷한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안드로이드가 폰에 깔리는 것과 예, 예. 그 구글 그게 크롬인지 구글인지 잘 모르겠으나 광고 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이 안드로이드 위에서 그 스마트폰에 디폴트로 깔리는 거가 연결되어 있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 소지가 있는 모객 행위인 거예요. 고고님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다시 생각이 든 게 안드로이드가 꼭 그 뭐야 스마트폰 만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쪽 생각, 자동차. 네, 그쪽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막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는 어떤 혹시 OS를 쓰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뭔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지만 되게 다른 분야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미국 정부가 꼭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담이죠. 로봇은 완전 다른 OS를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로보틱스 OS라고 따로 있어요. ROS 얘기하는 거죠. 네, ROS들은 이제 뭐 각 제조사에서 주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음, 풀린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음, 삼성의 CEO 입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지금 시점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픈 퀘션으로. 좋지 왜냐면, 않을까요? 왜냐면, 막, 고고님이 질문하신 거랑 좀 약간 유사한 궤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워낙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우주나 예를 들면, 뭐 약간 그런 새로운 또 이머징한 산업들이 막 나와서, 뭔가, 만약에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핸드폰 음. OS를 사는 게 과연 스위스팟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게임이론 이게 뭐냐면 만약에 M&A 시장에 안드로이드 OS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삼성이 안 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살 그렇죠. 그것도 것인가? 누군가가 좋은 디스커션. 산다면 삼성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손해겠죠? 왠지 중국으로 안 음, 넘어가는 건 확실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성 정도의 자금 동원력을 가진 이제 회사가 들어올 텐데 삼성이 들어가는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타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은 보통은 어떤 회사와 내 회사가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 회사를 인수하는 건데 오히려 안드로이드를 삼성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나기는커녕 원래 큰 유저 베이스를 제공해주던 중국 브랜드들이 이탈을 한다 하면은 삼성에게도 이거는 좋은 딜이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재무적 투자자는 독점의 위험 소지도 없고 그냥 우리는 돈만 넣은 다음에 얼른 이거를 상업화하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액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 편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하거든요. 내셔널 시큐리티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냥 재무적으로 그때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저번에 뭐 컨소시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차이나 제외한 한국, 일본 이렇게. 컨소시엄에 소프트뱅크랑 중동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뱅은 들어가겠지, 무조건. 소뱅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게 나오면. 음. 왜죠, 왜죠? 일단은 그 정도로 확장적으로 M&A를 열심히 하던 회사가 없었기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소뱅 플러스 다른 데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 동원력이 소뱅 자체가 있으니까 비전 펀드처럼. 음,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가 얼마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장에 정말 몇 조 원대, 그러니까 한 자릿수 조 원대로 싸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개나 소나 다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그럼 가격이 네, 올라갈 그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기술적 연동성 시너지 그리고 자금 동원력 그리고 독점을 우려를 피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소뱅만한 투자자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ARM에 들어간 소백 머니가 꽤 있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IPO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음. 남아있지 않나? 다 팔지는 않았는데 현금 동원력이 크다 이거죠. 소뱅은 아직. 그다음에 ARM이랑 안드로이드를 합친다고 이게 반독점 우려가 커지는 분야는 아닐 거고요. 소뱅 열심히 해서 위어크로 까먹은 돈 빨리 채워 넣어야죠. 위어크로 그 정도로 까먹지는 않았어. 근데 많이 어? 까먹긴 했는데 소뱅의 전체 굴리는 돈에 비하면은 되게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그래도 꽤 클 거예요. Wow. SoftBank owns roughly 90% of ARM even after the listing. 그래서 지금 암의 현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제 TSMC와 엔비디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암은 돈을 더 버는 구조고 뭐 중국이 추격을 한다. 중국 반도체가 막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하더라도 암은 또 돈을 버는 구조고 그래서 암의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에서 아무나 썼어야 돼, 사실. 저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라. 뭐, anyway. 음? 뭐라고? 못 그랬다면 들었어요. 오히려 또 반독점으로 걸리지 않았을까? 암과 삼성. 그러니까 아, 암을. 파운드리 비즈니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뭐, anyway. 가격 한번 매겨봅시다. 얼마로 나올까? 아니면은 얼마로 나와서 얼마까지 올라갈까? 진짜 이거 발제를 한 저도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 자산으로만 엄청 크게 쳐주기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인수 후에 그 무형 자산의 가치가
계속 보존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그건 삼성이 인수했을 때 가치가 깎이는 거지.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할 때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혹시 그런 아까 컨소시엄 같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돼야지만 이 밸류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뭐 이거는 독점적인 자기만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으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보통 다른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더 잘 나가고 점점 깎여 나가는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도시바의 메모리 음, 반도체가 M&A로 나왔을 때 미일 한 연합 컨소시엄이 인수를 했는데 지금 키옥시아는 점점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가 컨소시엄에 인수될 경우에는 새로운 발전을 하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IP를 가지고 뽑아먹다가 점점 소멸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뭐가 됐든 일단은 브랜드 가치만 하더라도 수십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맞습니다. 근데 음. 아까부터 계속 그 뭐야 그 안드로이드를 삼성이 사면은 그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음, 플레이스토어 구글 어차피 중국에서 안 돼요. 지금도. 지금 뭐 플랫폼 경쟁력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들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데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플레이스토어와 구글을 다 아우른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반독점법으로 구글이 패소를 해서 다 갈갈이 찢어진 게 우리의 지금 전제예요. 그죠?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인도의 어떤 중국 폰 유저가 자기 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다른 회사인데. 쓸 수 있게 플레이스토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플랫폼 경쟁력이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타격일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소프트뱅크를 비롯 컨소시엄이 얘를 인수를 한다면 이거는 재무적 투자일까요? 전략적 투자일까요? 둘 다. 저는 재무적 투자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면 자기 사업에서 시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프트뱅크의 어떤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OS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제 생각이라서 그래요. 뭐 일단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양의 시너지를 의미 있는 규모로 낼 만한 회사가 쉽게 안 떠올라요. 맞아. 우리 예전에 퀄컴도 한번 얘기했었죠. 퀄컴이 돈이 있어요? 돈이 얼마 있죠? 전에 막 인텔 인수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글쎄요. 음. 그럼 시너지가 날까? 결국 이제 퀄컴과 안드로이드 OS를 이어주는 게 제조사거든요. 그럼 약간 그 쿠션 한 방 맞고 합병을 하는 거라 이거는. 음, 그러면 뭐 시너지가 잘 날까 모르겠네요. 제주사 입장에서 너무 양쪽에 묶이는 음. 건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좀 큰일이긴 하겠다. 왜냐면 그럼 안드로이드 OS는 퀄컴만 지원할 거고. 음. 그러면 LSI는 망하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네. 삼성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왜 더 이렇게 별도로 분사해서 더 네. 적극해서 키우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라면,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의 성격이 그 세트랑 분리돼서 뭔가 굳이 비교하자면, 세트 비즈니스랑 이해 충돌이 약간 있을 수 있는 파운더리 비즈니스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전에 사례가 있었다 보니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분사해서 그렇게 플랫폼이나 완전 그냥 전체 모든 음. 다른 고객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위도 이미 됐고. 맞습니다. 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언제 또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16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안드로이드를 삼성이 M&A 매수한다면 어떨까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